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의 한 3달 만에 뵀죠? 작년 12월에 뵀는데 우리 12월에 나눴던 얘기들 있는데 특별히 노아홍수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노아홍수 얘기 나누면서 지난번에 노아홍수 전기만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기간 동안은 노아홍수 후기를 나누면서 노아홍수 후기 나누면서 이어지는 게 이제 빙하시대입니다. 그래서 빙하시대를 얘기 나누려고 그러는데 빙하시대를 얘기 나누려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지난주는 푸근했는데 빙하시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런지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이제 노아홍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그랬죠? 3개월 약간 기억을 다 하고 계시네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창조한 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좋게밖에 못 만들어요.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좋게밖에 못하는 분. 그리고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왜? 전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처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습은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바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죽음이란 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약간 우리가 모든 게 다 타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이미 어떤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한 죄는 이때였던 거예요.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때 다 들어온 겁니다. 결국 정말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 우리 오전에 또 얘기 나누겠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그때 아마 이 얘기도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거예요. 이미 그 죄는 벌써 이때 일어날 잠재력이 다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저히 못 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차가 쓸어버린 게 바로 이제 오늘 얘기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제 노아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이때 방주에서 8명이 나왔을 때 성경에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하여간 날씨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쌓냐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때 바벨탑 쌓으면서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거꾸로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시켜서 강제로 트셨는데 우리는 처음에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면 언제가 좋았다? 공부하기 힘들죠? 짜증나죠? 외국어 힘들어요. 처음 모습 아니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말 안 통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리가 없어요. 이건 다 우리 몇 단계 걸쳐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얘기가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 바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빙하시대하고 연결이 됩니다. 전혀 이해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맞아떨어져요. 이게 바로 빙하시대의 묘미입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좋았다는 거,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혼자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고민해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철학자도 알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IQ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분,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비현실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돌하고 나무한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요.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들어요. 우상을. 천하대장군 지하현장군 만들어요. 그들이 우리한테 뭘 해줘요? 완전히 비현실. 여러분 죽은 자가 우리한테 뭘 해줘요? 우리 죽은 자 우리 추석 되면 가서 절했잖아요. 완전히 비현실.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해줘?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은 비현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현실로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로 현실로 와라. 너 다 지금 비현실로 살고 있다.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세요. 다 잊어버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이 말씀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예수님이 창조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 이제 8월 달에 저희 창조가 탐사 왔던 어떤 교회 팀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오누이가 왔어요. 오누이가 왔는데 이제 누나가 저한테 오더니 시작할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첫날 선교사님, 우리 제 동생이 이제 대학 졸업한 한 26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 동생이 고민이 항상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알겠대요, 창조자. 근데 자기는 예수님은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여러분, 그 친구는 첫날 그냥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인 걸 알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냥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성경에서 이거 믿어지면 거의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네, 그분은 죄 없는 분, 거룩한 분, 영원한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형상이라는 걸 확증한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죠? 영원한 분, 전능한 분, 우리가 모르고 한 것도 아는 분. 이분 아니면 여러분 죄 못 사요. 모든 걸 아는 분 아니면 안 돼.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죠? 이분이 부활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맡겼던 이 성경책 구약이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책 구약과 오셨을 때 이게 신약과 앞으로 오실 얘기 계시록 묶여가지고 전파된 거예요. 전파된 곳마다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정말 처음이 좋았구나.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정말 그분이 날려 돌아가신 거야.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거야. 이 사실을 알면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아무나 나오는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척척 나오지만 이 세상에 나오는 이 대답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건 다 뭘 보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성경이 뭐기 때문이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우리 지난 12월 달에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증거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이제 배우겠는데, 사실 이 노아 홍수에 이어진 빙하 시대 얘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토픽이에요. 사실 근데 이번 집회 때 다 못 끝낼 거예요. 제 특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후기는 다음에. 그래 바로 노우숙 목사님께서 바로 정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요때 딱 날짜 비어가지고. 제 세미나의 특징은 꼭 이렇게 미련을 남겨둔다는 겁니다. 저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빙하시 때 정말 여러분이 궁금한 게 거의 다 어디서 풀리냐? 신기하게 빙하시 때도 풀려요. 신기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것도 신기하게요, 빙하시 때를 이해할 때 풀려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이제 보면 압니다. 자, 저희가 우리 노아 홍수 일찍 기억나시죠? 노아가 600살 되던 2월 17일 날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1년여 걸린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기간이 있었다 그랬죠? 자, 이 기간을 뭐라 그런다? 노아 홍수 전기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감하고 마르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노아 홍수 이제 후기인데, 자, 이 시간에 먼저 노아 홍수 후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빙하시대로 넘어가겠는데, 이번 집회는 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딱 올라올 때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언제 끝난다 이게 거의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맞춰가지고 딱 제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빙하시대 토픽은 어디까지 제가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그래 딱딱 끊겨지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우리 노아 홍수 그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모든 깊은 샘이 터지는 장면이에요. 제가 지금 말을 막 빨리 하는 이유가, 이거 예전에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기억을 거의 다 하는 것 같아. 답이 탁탁 나오잖아요. 아니, 이런 팀들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깊은 샘이 터지는 장면
우리 토양액화 기억나죠? 다 부서지는 거. 천연염수 남겼던 바로 노아홍수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바로 뭐냐면 노아홍수 전기의 맨 끝장면이라 그랬어요. 화석이 매몰되고, 그죠? 지층이 만들어지고 나무 껍질 매몰된 거 아시죠? 이때 물의 깊이가 혹시 기억나세요? 몇 킬로인지? 예? 평균 깊이가 요거를 오늘날의 바닷물 환산하면 어쨌든 지구가 평평했겠죠. 노아홍수 전기의 끝은 다 부서졌으니까. 그럼 그 물의 깊이가 얼마냐면 2.6km 정도가 됩니다. 지금의 바닷물로 환산했을 때 지구가 전체가 평평했다고 치면, 아시겠죠? 예, 그러면 2.6km 정도가 되는데 이 물이 물러갈 데가 없어요. 근데 물러갈 데가 없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창조 때 땅, 심판 때 땅 기억나죠? 예, 이런 것들. 자, 근데 물러갈 데가 없는데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 물러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어느 한쪽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은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가 낮아졌을까요? 지금의 바다가 낮아졌겠죠. 이게 바로 노아홍수 후기 사건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갔고 점점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평균 얼마나 그랬어요? 2.6km라 그랬죠. 자, 이 2.6km가 이제 물러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격변이겠죠. 그죠?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지층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깨고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낮아진 쪽으로,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홍수 후기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산도 만들어지고 강도 만들어지고 이 지형이 만들어진 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노아홍수 후기란 얘기예요. 지층이 만들어진 게 전기, 지형이 만들어진 게 노아홍수 후기라는 거를 일단 감을 잡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 한번 손으로 한번 전부 다 산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산 한번 그려보세요. 인천에도 산이 그렇게 생겼나? 산을 한번 멋있게 그려보세요. 한 봉우리면 안 복잡하니까. 네, 멋있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한 봉우리 그리면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모든 산들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질학자입니다. 그 지질학 안에 이제 한 분야가 지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형학자들은 산들의 모양은 다 달라요, 그죠?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꼭대기로 갈수록 가파라지나요? 완만해지나요? 가파라져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완만해져요. 특별히 골짜기를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자, 이건 예외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산들의 모양에는 꼭대기로 갈수록 가파라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완만해져요. 자, 이런 게 왜 그런지 이런 이상한 고민해 본 적 없죠? 산이니까 그렇지. 이제 그러면 이제 벌써 과학을 하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형,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한 번 더 할까요? 지수함수. 자, 우리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교회에서. 우리 만약에 여기 이공계인 분이 있다, 전공이. 그러면 지수함수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내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대학생들 가르칠 때 이 지수함수에 대한 예를 계속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리적인 공식은, 물리 공식은 원래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잡한 것 같죠? 근데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알고 나면 여러분 공식이 그대로 보여요. 자, 들어볼까요? 여러분 볼링공을 굴리죠. 자, 그럼 처음에 빨리 굴러가죠.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왜 느려지죠? 바닥과 공기의 마찰 때문에 줄어드는데 줄어들 만큼 또 간 만큼 또 줄어들고 계속 누적되니까 지수함수 패턴으로 느려지게 돼 있어요. 풍선은 훅 불어. 그럼 주둥이를 탁 열면 처음에 바람이 어때요? 빨리 빠져나가죠. 그래서 점점 느려지죠. 왜 느려져요? 빨리 빠져나간 만큼 압력이 줄어드니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함수라는 건 어떠한 하나의 물리적인 사건에 대한 결과는 지수함수 패턴을 남겨놓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아까 우리 찬양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기타 있죠. 기타 치는 분 아시죠? 기타를 딱 치면 여러분 기타 줄의 그 간격 있죠? 간격이 점점 줄어지죠. 그게 지수함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줄의 가운데를 딱 눌러가 치면 한 옥타브 높은, 예를 들어 C다 그러면 한 옥타브 높은 C가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반을 딱 누르고 치잖아요. 그럼 또 한 옥타브 높은 C. 여러분 이 기타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이 귀를 가지고 청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청음은 한계가 있어요. 그걸 자루 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줄을 띵 치면 띵 하면 모든 음이 나와요. 그게 지수함수 패턴으로 올라가요. 소리가.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지수함수가 아닌 경우는 없어요. 모든 공식은 딱 하나예요. 물리적인 공식은 지수함수.
하나의 물리적인 사건에 대한 결과는 지수함수예요. 근데 여러분 산들을 보면 어떠냐면 지수함수 모양을 보여줘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깎여가지고 이 모양이 안 돼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인 이제 논문만 보여드리면 먼저 핵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지형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동적 평형이론이라는 이론을 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적인 경우 지표의 변화와 지형 있죠, 지형 모습이나 암상은 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상은 시간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산의 모습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지형의 모습은 언젠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이래로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자, 이런 얘기 해보셨죠?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강산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해요. 자기가 변한다고.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날 산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형성된 이래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산이 만들어진 걸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강폭 있죠, 강폭. 골짜기나 강폭을 보면 거기에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강폭.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이제 강폭이 있는데 실제로 강물이 흐르죠, 지금. 강물이 흐르는 강물의 폭보다 실제 강폭은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강물이 이 강폭을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강폭이 있죠, 그죠? 강물이죠, 강물의 폭 현재. 근데 여러분 실제 강폭은 어떠냐?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강물이 강폭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상으로 한 거예요. 나 일반 과학자들, 지질학자들이 한 겁니다. 대부분의 골짜기와 강폭은 현재 강물이 흐르는 폭에서 너무 넓다. 아셨어요? 계산상으로 원래 강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얼마요? 언제가 20배 내지 60배가 흘렀어야 돼. 그래야지 만들 수 있는 강폭이에요. 그러고 나서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의 강물은 강폭을 만들기에 너무 미약해. 자, 이제 점점 여러분 노아홍 수기 때 물 빠져나가는 거 그려지세요? 아시겠죠? 이때 다 넓혀놓고 더 이상 넓어진다, 안 넓어진다? 안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했을 거예요. 지층 얘기할 때 세인트 헬렌 산이라고 1980년에 화산 폭발했다 그랬죠. 20세기 최대의 화산 폭발. 근데 그때 이 화산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다 덮였어요. 예, 그런데 그 위에 있던 화산재 때문에 눈녹음물이 갇혔었어요. 갇혔다가 터졌어. 아시겠죠? 터져가지고 기존에 있는 지층들을 다 깨고 나갔어요. 구불구불한 지층을. 이걸 우리가 사행천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몇 시간 만에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근데 그때 어느 지역은 그 깊이가 40m나 돼요. 40m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리틀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보면 강물이 흐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다 강물이 강폭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강폭이 먼저 만드니까 거기 따라서 강물이 흐르더라고요. 오늘날의 강폭은 힘이 너무나 없어요. 강폭의 너비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어때요? 바뀌는 거예요. 거꾸른 거예요. 지금의 강물은. 그러니까 여기 그때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그 항공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영상을 찍은 거죠. 그래서 먼저 협곡, 계곡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따라 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노아홍 수기 때 아시겠죠? 우리가 보는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깊이가 1.8km예요. 이 40m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몇 시간 만에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형을 보는 눈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해안 단구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동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 단구 우리 학생들 다 배울 거예요. 지리학 시간에. 그러면 해안 단구가 이렇게 바닷가를 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물이 물러가는데 말이에요. 물러가는데 그냥 쫙 물러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갔다가 다시 파도 치면서 물러가는 흔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형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노아홍 때 아까 땅 위에서 물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물러갔다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retreat,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뜻으로 표현해요. retreat. 근데 영어로 그렇게 썼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잖아요. 원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going and retreating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물이 물러갔다를 어떡하냐, 물러가는데 그냥 쫙 물러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러간 단어가 거기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그건 여러분 상상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고를 쓴 거예요. 보신 분이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물은 한 번에 쫙 가잖아요. 우리 밀물 때도 어때요? 파도 치면서 물러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더 셌겠죠. 이게 왔다 갔다. 지금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 이건 뭐 어느 곳이나 다 있는데 우리나라 다죠 뭐. 이걸 우리가 선상지라 그러는데 가파른 곳에서 완만한 곳 있죠. 만나는 데는 부채꼴 모양으로 쫙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알루비알 팬이라고 그래요. 왜 팬이 뭐죠? 부채 모양으로 쫙 퍼져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선상지라 그래요. 우리나라 도시들의 거의 대부분 다 선상지에 세워진 겁니다. 집들 있죠? 선상지에 세워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선상지 안 보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 사막을 가잖아요. 우리 그랜드 캐년 투어가 있다 그랬죠? 창조과 탐사. 거기 가면 이제 사막을 달립니다. 모하비 사막. 가면은 선상지 어렵지 않게 봅니다. 펼쳐 있는 게 다 선상지니까. 근데 예전에 이 선상지를 어떻게 해석했었죠?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요. 이렇게 뭐 간단한 실험입니다. 사실 여기 뒤에 둑이 있죠. 둑 보이세요? 거기 둑을 막아놓고 거기 물하고 진흙을 놓은 거예요. 뒤에다가. 아시겠죠?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딱 열어본 거예요. 쫙 펴졌죠? 폈는데 이 펴진 이 모습하고 진짜 선상지하고 어떠냐면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이 선상지의 기울기도 어떠냐 하면 지수함수예요.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이 선상지 위에다가 줄을 거요. 이제 저 10m 단위로 모는 종이처럼 줄을 길게 져요. 아시겠죠? 그럼 네모칸 안에 있는 가장 큰 돌들 있죠? 돌들 사이즈를 재요. 제일 큰 걸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 돌의 사이즈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수함수로 주로 들어요. 여러분 노아홍 수기 때 물 빠져가는 거 그려지세요? 그 다음에 변화가 있다 없다? 왜? 이걸 변화시킬 만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홍 수기를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 저한테 신문에 놨는데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직접 봤죠. 근데 카톡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 투어 오셨던 분들이 막 보내줘요. 이런 거 뜨면 2006년도에 설악산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렸어요. 폭우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부채꼴 퇴적지형, 이게 선상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룻밤 만에 만들어졌어요. 여기 나무들 보이죠? 규모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선상지보다는 규모가 어떨까요? 작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한 번에 만들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아홍 수기 때 물 빠져나가는 거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지금 지형은 오늘날 자연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얘기들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 네.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유년기라고 써 있는 거 왼쪽 글 보면 이런 지형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가면 이런 지형입니다. 다. 그 밑에 장년기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런 지형도 있어요. 미국에 이제 우리 그랜드 캐년 투어가 브라이스 캐니언 데 가면 다 있습니다. 노년기 이런 지형이 있어요. 우리 이제 콜로라도 고원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번에 가시는 분 있잖아요. 얼마 후에 또 내년에도.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평평한 이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년기였다가 장년기였다가 노년기였다가 어떻게 다시 평평해졌다가 유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빙글빙글 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하냐면 침식 윤회라 그럽니다. 네, 이제 에로저널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종회귀환이 언제 출판됐다고? 1800? 대단하네 진짜 이 팀들. 목사님들 정말 같은 주제로 설교 2번 못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1859년이죠. 이때부터 모든 걸 어떻게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실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형에 대한 실험은 197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나머지는 실험을 안 하고 다 해석만 했어요. 자, 우리 오른쪽 그림도 강원도 아시죠? 윤영기. 그 다음에 충청도 장년기, 전라도 노년기. 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게 이렇게 가지고 됐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우리 논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 사실 제가 지질학 배울 때만 해도 이미 이거 틀렸다고 배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이건 별로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했던 얘기 들어있다 그랬죠. 더군다나 지금은 진화론적인 얘기만 들어있어요. 여기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다 이런 논문들은 1970년대에 나옵니다. 침식윤회로서 예전 지형이 어떻게 지금 지형으로 변화시켰는지 어떤 이론적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늘 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널려있던 화석들을 진화가 맞다는 믿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진화론적으로 책에다 모아놨죠. 다 믿어지잖아요. 널려있는 생물을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디에다 또 모아놨어요? 책에다가 모아놨죠. 간단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 변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똑같아요. 널려있는 지형을 자기의 진화론적 믿음으로 어디에다 또 모아놨어요? 책에다가. 근데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하고 진화론은 서로 맞는 거예요. 왜? 윤회가 들어가잖아요. 오랜 세월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억겁이라 그러잖아요. 왜 둘이 비슷한 줄 아세요? 왜 둘이 비슷할까요? 불교하고 진화론은 둘 다 사람이 만든 거거든. 아세요? 이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머지 것들은 비슷해요. 여러분, 이런 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계몽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11세기, 18세기 프랑스에 시작을 했는데, 이 계몽주의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기에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종교개혁 다음이죠. 종교개혁 언제예요? 1517년이죠. 그때 캐톨릭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죠. 교회가 타락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타락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건 아니다 그러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1517년의 종교개혁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타락하면 알아요, 몰라요? 지금도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죠?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 밖에서도 알아요. 타락한 걸. 그리고 뭐가 등장하냐면 안티들이 등장해요. 안티. 반기독교인들. 나 기독교 싫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계몽주의예요. 이때 계몽주의 철학자, 뭐 지금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때 가장 유명한 사람 꼽은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니까 존재하나요? 존재하니까 생각하나요? 아니, 이런 비현실이 어디 있어? 다 멋있다 그러고 쫓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쫓아갔어요.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여러분,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나를 존재케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내가 중요해. 이제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이성, 내가 뭐든지 알고 싶어 했어요. 성경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큰일 났네. 이제 뭐야. 진짜 진도 빨리빨리 나가야겠네요. 괜히 슬라이드 만들었네. 그거 빨리빨리 넘어가서. 어쨌든 과거는 누굴 만나야 돼요? 증인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을 배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하신 분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중요해. 이때부터 여러분, 역사과학은 과거, 증인을 만나야 되죠. 증인을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프랑스죠. 계몽주의가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뷰퐁이라는 사람이 지질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가 해성에서 튀어나갔다고 그랬어요. 7만 5천 년 전에. 본 적 있어요? 계산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때 천문학에서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먼지가 모여가지고 별들이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성운가설.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봤어요. 네. 그 다음에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생물학에서 용불용설 아시죠? 위에 거 기린이 자꾸 따먹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그런 과정을 본 적 있어요? 목이 긴 기린밖에 못 봤죠, 우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모두가 유럽에서 너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했던 것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예전에는 과거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성경 얘기를 했었는데 성경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두 번째, 오랜 세월에 걸쳐서 됐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엿새 동안 창조했단 말 없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이게 통합이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유럽의 인재 사고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성경을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거 누구 때문이죠? 교회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 안 했으면 교회에다 물어봤겠죠. 네. 여러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은 조금 달라요. 영국은 그 성공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계몽주의를 유럽에서 제일 늦게 받아들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 영국에서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지질학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지질학 책에는 반드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대 지질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거의.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1833년에 썼는데, 자, 우리 종회기원이 언제 만들었다고? 1859년이죠. 이 사람은 찰스 다윈보단 어떻다? 앞선 사람이에요. 사실 찰스 다윈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지난번에 기억나시는 분은 이 사람이 뭘 만들었던 사람인지 아세요? 뭐죠? 한 명이 대단하네. 이번 팀도 정말 고생대 중생대 지질세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1872년에 만들었다고 걸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지질 과정이 뭐라고요? 오늘날. 과거라 뭐고 오늘날과 동일한 속도로 어떻게 했다? 속도와 강도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동일과정설. 즉 1년 동안 산을 보니까 1년이 땅에 여기 물이 깎이잖아요, 지금요. 그죠? 1년 동안 보니까 한 1mm 깎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깎이려면 몇만 년 걸렸다, 몇십만 년 걸렸다 얘기를 해본 거야. 아시겠죠? 오늘날과 과거가 어땠다? 같이 하겠습니다. 동일했다. 이걸 동일과정설이라 그래요. 이 이론이 이때 앞에 세 가지 이론이 있었죠? 이런 것들과 편승해가지고 빅히트를 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지구를 설명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깎이고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그 이전에는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노아홍수를 얘기했었다고요. 아세요? 그 강의만 해도 이게 1시간 강의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 변화되는 과정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한 얘기가 뭐냐면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그런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보면 과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역사과하고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비현실. 아니, 살인사건 현장에 가면 누구부터 찾아요? 야, 증인 없네, 증인. 이제 성경을 더더욱 더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바로 뭐죠? 여기 나온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역사과학에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실제는 뭐죠? 과거가 현재 열쇠잖아요. 과거에 있던 그분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종류대로 창조한 거 맞죠? 하나님의 형상 맞죠? 쓸어버렸던 거 맞죠? 여러분, 이때부터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건 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비현실로 들어간 거예요. 왜? 나는 존재하니까 생각하는데 벌써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그랬죠? 현재는 과거 열쇠라고 또 거꾸로 얘기했죠? 비현실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 열쇠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산들을 보는데 말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물에 의해서 된 거냐? 오랜 기간 동안 적은 물에 의해서 된 거냐? 이 문제예요. 우리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물에 의해서 된 게 바로 같이 하겠습니다. 격변설. 이걸 격변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적은 물,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동일과정설. 여러분,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우리가 아직도 깎이고 쌓이고 이렇게 배우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패러다임이란 말 아시나요 혹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의 틀이에요. 그죠? 이 패러다임이 형성된 거예요. 이게 바로 동일과 정설이에요. 그 동일과 정설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이 찰스 라일의 책을 끼고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찰스 다윈이에요. 그 진화론을 만든 거예요. 언제요? 1859년. 이 사람은 1833년에 만들었죠. 이 책을 1859년. 그리고 13년 후에 1872년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식세표를 만든 거예요. 거기 맞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과거가 이렇게 됐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패러다임이 너무나 견고해가지고 어디 들어갔어요? 교과서에 들어갔잖아요. 교과서 무서워요. 자,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홍수 이제 후기,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가고 이제 얘기 이제 하겠는데, 제가 점점 말이 빨라지네. 여러분이 너무 저한테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집중하잖아요. 그럼 진짜 이해 잘하시는 줄 알고 얘가 말 빨리 하는 버릇이 있어요. 네? 진짜인 줄 알고. 네. 자, 우리 이제 슬라이드를 못 넘기죠. 자, 우리 노아홍수 전기 되셨죠? 지금 후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노아홍수 이때 기포 샘 터지고 노아홍수 전기 됐죠? 자, 이제 물러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낮아지는데, 자, 그러면 이 물이 물러갈 때, 이 2.6km의 물이 물러갈 때도 대단했겠죠, 격변이. 왜? 아직 지층이 어떻게 되기 전에 단단해지기 전이잖아요. 막 계곡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강폭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물이 물러가는데 바다가 낮아지고 육지가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요 과정이 뭔가 이제 하는 걸 진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학생들한테 질문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뭐냐면 학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륙이동설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거를 대륙이동설이란 말은 잘 안 해요. 판구조론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판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원래 대륙이 하나의 커다란 초대륙이 있었는데, 그 대륙을 뭐라고 부르죠? 학생들이 있으니까 짝짝 나오는군요. 판기아라 그럽니다. 미국에서 이제 판지아라 그러는데, 이 판기아였다가 이것이 어떻게 점점 어떻게 해요? 벌어진 거예요. 벌어져가지고 지금의 5대양 6대주가 됐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판구조론 대륙이동설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다 받아들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신기하게 어때요? 지금의 대륙의 해안선을, 대륙을 모으잖아요. 그 해안선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 지층까지도 양쪽 대륙이 맞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남아메리카 동쪽하고 아프리카 서쪽 있죠? 해안선만 맞는 게 아니라 지층도 연결돼. 자,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이제 먼저 팁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 구조로는 이 벌어지는 거, 대륙 이동이 한 거는 노아홍수 전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후기 때 서로 지층도 연결되니까. 되셨죠? 그런데 이제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벌어지는 곳은 어떻게 되냐면 낮아지고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림처럼. 지금 바다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벌어지면 거기 압력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압력이 줄어들면은 안에 있던 지구 내부에 멘틀이라는 게 있는데, 멘틀이 액화가 일어나요. 물을 줘야 모든 것들은 압력이 제거가 되면 이제 액화가 됩니다. 물은 이제 압력이 가해져야 액화가 되는데, 다른 물질은 달라요.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바로 용암이에요. 근데 바다는 모두 뭐냐면 100% 용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무암 아시죠? 제주도 가면 있는 거, 그 용암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오늘날도 이들이 벌어지냐? 자, 여기 보면은 그림에서 이게 안 되지 지금. 자, 지금 우리나라 사셨나요? 화면이 좋으니까 나오는군요. 보면 우리나라 찾았죠? 그럼 전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금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금. 그래서 이걸 판이라 그래요. 판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데, 요게 말하면 지판들이 현재 이동 속도인데 1년에 몇 센치씩 움직이냐 하는 것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5.4라고 써 있죠. 그 판들이 서로 움직이는데 상대적으로 벌어지는데
1년에 5.4cm씩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부딪히겠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큰 숫자가 얼마냐면 보면 17.2cm 보이세요? 보이죠? 제 사진 옆에 바로 옆에 16.8도 보이고 어떤 것들은 아까 5.4, 4.7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10cm 정도씩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1년에. 오늘날. 이해되셨죠? 오늘날 벌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오늘날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오늘 최근에 나온 것들은 그 증거들이 오늘날과 같이 느리게 벌어져서는 안 돼요. 1년에 10cm라는 건 얼마나 느린 거냐면 개미가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느린 거야. 1년에 10cm니까. 아시겠죠? 무지무지 느린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큰데. 아시겠죠? 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벌어지는 속도가 아주 격변적으로 벌어졌다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1991년도에 골든이라는 사람이 네이처지면 이제 과학 논문지 중에 최고의 논문지입니다. 여기 실리면 뭐 한국에서 뉴스도 날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도 나온 결론이 이 사람이 뭐냐면 지판들 아시겠죠? 아까 지판이라고 그랬죠? 지판들이 과거에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데 움직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않는 이유는 증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증거는 언젠가 아주 빨리 벌어졌다는 거 동의해요. 자, 이건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릴 겁니다. 증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일과정설적인 신조 때문이다. 이 믿음 여기에 패러다임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즉 동일과정 원리에 재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컴퓨터 이 판구조론에 대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 연구가 가장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최고의 연구입니다. 이제 이 바움가드너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물리학적인 데이터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넣은 거예요. 넣어가지고 돌린 거예요. 이 1996년도하고 이때 이제 네이처지에서 이제 논문을 냈는데 1996년도에 이때만 해도 지금보다 컴퓨터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 결과를 얻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네, 근데 최근에 똑같이 했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분이 해보니까 이 벌어지는 게 점점 이렇게 그냥 동일과정설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벌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빨라져가지고 가장 빨라질 때는 초당 수미터라고 하는 가공할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느려져요. 느려져가 지금의 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지금의 바다 있죠? 바다가 만들어지는 데는 얼마 걸리냐면 수개월 만에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 자, 여기 이제 조금 더 큰 걸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게 포인트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저기 보면 이제 막 지금 벌어지죠? 벌어지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0.2 데이즈 이렇게 써 있죠? 보이세요? 영어로 죄송한데 1.424 플러스 2 데이즈 이렇게 되어 있죠. 0이라는 건 곱하기 100을 하라는 얘기예요. 10의 자승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뭐냐면 142일 만에 지금으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몇 개월 만에 다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이분이 네이처지만 받은 게 아니라 네이처지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그대로 채택이 된 겁니다. 정말로 이 바움가드너 UCLA 나온 분이고 로스알라모스 국립과학연구소 여긴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 바움가드너 박사님은 저희 창조과학자입니다. 저희 연구소 교수님이에요. 예, 그런데 창조과학이라고 하면 네이처지 사이언스에서 채택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1급 비밀로 하고 네이처지 사이언스 논문 딱 내자마자 저희 연구소 교수님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로스알라모스 국립과학연구소에 있다가. 예. 아직까지도 1인자예요, 이분은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1인자. 자,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그 증거들을 조금 더 볼게요. 자, 보면, 격변적으로 이제 판이 이동됐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고 넓어진다 그랬죠, 그죠? 예.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거죠.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그림. 이게 노아홍수 전기의 맨 끝이겠죠. 물러갈 데가 없죠. 근데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면 낮아지고 넓어지죠. 그 위에 덮였던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낮은 곳으로 몰려오겠죠. 그죠? 더 벌어지면 더 몰려오겠죠. 그러면 지수함수의 산 만들겠죠. 넓고 강폭 만들겠죠. 자,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홍수 후기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뭐냐면 압력이 약해가지고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용암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모두가 거의 100% 현무암 용암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쪽이 벌어지고 또 이쪽이 벌어졌다. 그러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도 생기겠죠. 자,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겠죠. 자, 부딪히는 곳은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산맥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면은 아시아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인도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부딪혔죠. 그죠? 예, 부딪혀가지고 쭈글쭈글해졌죠. 여기가 바로 뭘까요?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앞에 인도판 보이죠? 아시아판 내려오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 보이죠? 거기 에베레스트 산도. 그 뒤에 티베트 고원도 다 쭈글쭈글해져 있어요. 이제 산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태평양하고 남아메리카파는 서로 부딪혀요. 부딪혀서 솟아 올라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휘게 돼 있어요. 솟아 올라요. 즉 산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 그 부딪히는 데 가보면 지층들이 다 어떻게 되냐? 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태저감을 가지고 압력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휘지 않아요. 다 부서져 버려요. 일단 단단해진 다음에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지층이 어떻게 되기 전에 단단해지기 전에 압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층이 단단해지는 건 오랜 세월에 걸려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층은 여러분 몇 개월 만에 다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층을 보면 그 암석, 퇴적하면은 사이사이가 다 뭐냐면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모래 반, 시멘트 반 하죠. 시멘트가 이제 석회하면서 나오죠. 그러면 얼마 있다 금방 단단해지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몇 개월 만에 단단해지지 않는 것들은 영원히 안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단단해질 거냐 아니냐는 몇 개월 만에 결과가 다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아홍 전기. 아직 어떻게 되기 전에 단단하기 전에 압력받은 거예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예, 우리 그때 간사님인데 예, 인천 삽니다. 인천 살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결혼해가지고 한 달인가 얼마 오면 애 낳았는데 예, 인천 살아요.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지층 다 제가 찍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한국도 많아요. 한국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저 어디에요? 정동진? 예, 정동진 가도 있고 그 다음에 채석강 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 그랜드 캐년입니다. 사람들 보이죠? 지층이 다 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스 지층 다 휘어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어렵지 않아요. 지판들이 부딪히는 곳은 다 휘어 있어요. 이 과학자, 지질학자하고 지구물리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떤 물리적 실험을 하더라도 관찰된 습곡, 이 지층이 휜 걸 습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학생들 알 거예요. 습곡은 그 지층이 아직 어떻게 되기 전에 굳기 이전에만 상태에만 가능하다. 이건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층이 휜 게 먼저일까요? 굳어진 게 먼저일까요? 휜 게 먼저예요. 노아홍 전기 아직 어떻게 되기 전에 굳기 전에 압력받은 거 되셨어요?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이제 부처가 솟아올랐죠.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올라가면 그 7,000m, 8,000m 위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 화석이 있는지 몰라요.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 정말 많이 발견돼요. 이 7, 8,000m 위에 올라가도 그 바로 뭐죠? 압력을 받은 거예요. 압력 받아가지고 솟아오르면서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밑으로 쓸려 내려갔겠죠. 그러면 그 산에 밑에 있던 지층이 솟아올랐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조개 화석이 있는 겁니다. 이 화석은 8,800m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따온 거예요. 거기 등반했던 사람이 거기 가보니까 조개 화석이 있는 거야. 8,800m 꼭대기 위에 그걸 따온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 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한 거고, 이런 것들 상어 이빨이란지 조개 화석들 있죠. 이거는 다 안데스 산맥에서 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머리 끄덕끄덕 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일반 지질학자들한테는. 근데 우리한테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저탕류. 자, 기억나세요? 이 용어? 흙 아시죠? 저탕류에서 매몰된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홍수 전기예요. 아직 단단하기 전에 압력을 받은 거예요. 솟아올랐겠죠. 그 위에 있던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왔겠죠. 그러면서 뭘 만들었을까요? 지수함수의 산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만져요? 조개화석, 물고기화석 만지는 거예요. 해양화석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증거들을 보면 한동안은 뭐예요? 전지구적으로 퇴적작용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뭐죠? 노아홍수 전기. 한동안은 뭐예요? 침식작용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뭐죠? 노아홍수. 이 침식작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바로 산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되셨어요?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계속 끄덕끄덕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어마어마한 흙들을 동일과정설로 설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층이 휜 거 설명 안 돼요. 몇 개월 만에 닫아내시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산 설명 안 돼요. 분명한 건 산은 뭐다? 노아홍수 후기 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2000년에 나온 오리진 오브 마운틴즈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산맥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조금 어려운 책이에요. 이 책은 대학원생들 교과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내용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산들 있죠? 모든 산들은 퇴적작용이 모두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다. 자, 이 얘기는 뭐죠? 바로 왼쪽 그림 노아홍수 전기 퇴적작용 끝났죠? 그 다음에 침식에 의해서 산이 만들었으니까 노아홍수 후기 이 과정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노아홍수 전기와 후기. 그래서 여러분 후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이건 조금 이따 하고. 그러니까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들 아시죠? 우리 땅을 밟고 있죠? 이거 다 형성된 다음에 아담된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아담 창조한 다음에 다 쓸어버리고 물 빠지면서 남긴 게 지금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참 아름다웠다는 좀 안 어울려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복음서가 가수가 여기서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랜드 캐니언 우리 투어 가는데 저한테 그날 아침에 와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꿈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부르는 게 꿈이었다고. 불러도 되냐?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강의 다 한 다음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딱 했는데 그분이 바꿨어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으로. 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잘 못 부르겠더래. 이거 부르고 싶더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엄밀히 말해서 주 하나님 주인이신 세계 그려보니까 뭐 부를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선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건 알아야 돼. 그려보세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을. 자, 우리 이제 이런 것도 해볼게요. 자, 근데 대륙이 있고 그다음에 대양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양판 있죠. 여기 일자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빨려 들어가요. 아마도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밀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무거운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 그 마찰이 있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10cm씩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마찰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지진이에요. 그러므로 그 판의 경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자, 우리 일본 보셨죠? 일본 옆에 오른쪽에 보면 태평양 그래요. 태평양판인데 약간 어두운 컬러로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걸 단면도로 그러면 이렇게 그려 있는 거예요. 대륙지각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거기가 바로 일본이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좀 더 멀어가지고 사실 큰 지진이 나는 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해양지각이 지금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죠? 빨려 들어가는데 10cm라는 게 얼마나 조금이야, 1년에. 근데 그 밑에 멘틀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썼죠. very hot. 엄청 뜨거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족족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상식선 안에서 녹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탄성바 탐타, 연류량, 요즘은 여러분 기술이 홀딱 발달해가지고 거의 외해까지 다 봐요. 근데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혓바닥처럼 여러분 길게 남아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들어간 것도 빨리 들어갔지만 들어간 지 오래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만들어지는데 수천만 년, 1억 년 정도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5천만 년이다. 5천만 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100년 이상 살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년도 길어요. 그죠? 1000년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0년 진짜 긴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몇 천만 년, 몇 억 년 얘기하죠.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근데 그냥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연도에 압도되는 거 아세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10,000년이 넘지 않은 것 같은데, 10,000년이 여러분 짧은 건가요? 10,000년 무지 길어요. 그럼 10,000년이면 여러분 100년, 100살 산다 그러면은 전체 창조한 이래를 우리가 1%는 사는 거예요. 1% 절대 짧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진화론은 말이에요, 수천만 년, 수억 년이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 찰나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를 보이는 것 중에 먼지 티끌만 만든 게 아니에요. 공간 속에서 먼지 티끌로 만들어버리고 시간 속에서 찰나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 찰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빨리 진화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여러분, 근데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는 아주 탑 저널입니다. 지질학에. 해양지각이 오랜 세월 동안 밑으로 들어갔다면, 아시겠죠? 갔다면 녹거나, 다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녹거나 지구 내부와 비슷한 온도를 보여야 되겠죠? 왜? 열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뭐예요? 해양지각 멘틀보다 훨씬 낮은 온도와 녹지 않은 상태로 존재해요. 이게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는 어떠냐면은 그 해양지각이 여러분 4해까지 들어가 있어요. 4해까지. 이거 저희가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진짜 일반 지질학자들이 다 그린 거예요. 이런 그림은 너무나 논문들 많아요. 지금은. 이게 희한한 거야. 이게 어떻게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온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빨간색은 뜨거운 거고 검은색은, 파란색은 차가운 거거든요. 온도가. 이럴 수는 없어요. 몇 천만 년이 되면 여러분 이게 다 평형을 이뤄가지고 온도가 다 비슷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한테 별로 문제가 안 되죠. 노아홍수가 지금부터 한 4,500년 경인데 성경 그대로 하면 아직 어떻게 되기 전에 평형이 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고민이 우리한테는 어때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네. 여러분, 노아홍수 후기를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겠는데, 베드로후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그랬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믿는 자들을. 그러면 아니면 첫째,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소식이 어딨냐, 약속이 어딨냐, 그러고 믿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거. 그런 일 없다. 두 번째,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 뭐를 지금 부정하라는 거예요? 노아홍수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동일가 정설 아니에요. 다 쓸어버린 다음이라고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물이 나와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하고, 이건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된 것을 이들이 일부러 이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 과거에 심판이 있었다는 거, 창세기 1장을 믿는 거를 조롱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노아홍수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롱받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이미 써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거죠? 한번 심판이 있었다는 거 알죠? 우리 언제 가져왔어요? 창세기 1장. 정확해요. 네. 자, 우리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어요. 다 하니까. 역사가고 누굴 만나야 된다? 네. 이렇게 기억력이 좋을 줄 몰랐네. 네. 형사라면 누굴 만나면 반갑다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똑같아요. 유대인이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냐?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 했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잖아요. 이르시되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고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창조자. 그래서 우리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나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깎이고 쌓이고 진화론적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증인 없이 보는 게 바로 진화론이죠. 안 맞아요. 지수함수산 넓은 강폭. 근데 증인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뭐를 볼 수 있냐?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여러분 널려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그들이 이거 모르니까 오랜 세월이란 게 마음에 잡혔죠? 네. 근데 실험을 하면 안 맞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노아 홍수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좀 돌리겠습니다. 네, 이제 타픽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우리 계속해도 될까요? 네,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제가 이제 90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괜찮겠죠?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나 보네. 그래서 우리가 빙하 시대를 제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빙하 시대를 하는데 이제 노아홍수 후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몇 가지 개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노아홍수에 물 빠져오는 과정 기억나시죠? 자, 그때 여기서 용암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홍수 후기 때는 노아홍수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용암도 터지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노아홍수기 때는 당연히 바닷물의 온도가 해양 온도가 어때야 될까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 다 그림으로 그린 것들입니다. 지질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판이 벌어지면서 용암이 나와서 지금 위에 딱딱하게 현무암 용암으로 된 것들이에요. 이게 좀 오래됐는데 더 쉬워요.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도 나옵니다. 벌어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용암이 나와요. 지금도요. 아시겠죠? 자, 그때는 용암이 훨씬 빨리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바닷물의 온도가 어땠을까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 그림을 보면 바닷물을 싹 제거하면 바닷속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저기 보면 중앙해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마치 야구공 실밥처럼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가 바로 벌어지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다가 마치 그릇처럼 물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양 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어로 오시애닉 베이진이라고 하는데 대양 분지가 뭔지 아시죠? 주위보다 지역이 낮은 거.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이 마치 바다가 물을 그릇처럼 담고 있다 그래서 대양 분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앙 해령에서 계속 용암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홍수 후기 때 땅에서부터 물이 물러갔다 그랬죠. 점점 물러가라 그랬죠. 어디 바다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이 감했는데 또 하나가 나오는데 다른 하나가 있는데 물을 감하는 방법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으로 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재미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죠?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서 증발했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게 될 이제 빙하 시대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노아홍수 후기는 노아홍수 끝나자마자 일 때는 어땠냐면은 홍수 직후에는 다량의 증발이 일어났으면 틀림없어요. 지금보다, 그죠? 펄펄 끓지는 않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 바닷물의 온도는 저희가 보건대 20도에서 한 40도 정도가 된 거로 보여요. 지금은 평균 바닷물의 온도는 4도 정도 됩니다. 심해까지 다 합하면. 밑으로 이렇게 차갑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에서 40도 정도는 펄펄 끓지 않네요. 펄펄 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6km. 어마어마하죠? 팔팔 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딘 더 뜨겁고 어딘 더 덜 뜨겁겠죠. 그런데 무슨 증발이 일어나나요? 증발이 일어나요. 우리 1998년도 겨울인데 저희가 지금 LA에서 사는데 그쪽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주로 우리가 이동할 때 그때 1998년도 겨울이 그 태평양 앞바다의 온도가 0.7도 높았어요. 그런데 증발이 일어나가지고 비를 퍼부었어요. 그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걸 엘니뇨라 그러잖아요. 0.7도 높았는데 증발이 많이 일어나 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 직후에는 어떨까요? 증발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비가 어떠냐면 골고루 내려가요. 전지구적으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비는 폭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의 폭우는 왜 폭우가 일어나냐? 빙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빙하는 차갑죠. 적도는 뜨겁죠. 이 두 개가 만나니까 어떻게 기압골이 형성돼 가지고 차가운 곳이 있고 더운 곳이 만나 가지고 뭐가 기압골이 형성돼 가지고 거기에 폭우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폭우는 노아 홍수 직후 때 모습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직후엔 다량의 증발로 인해서 전지구적으로 비가 내려서 아주 추운 곳이나 사막이 없었던 지금보다는 어떤 환경? 좋은 환경이었더니 폭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가 골고루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우는 아주 낭비적인 이 순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LA에 있는데 올해 LA가 거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어요. 뭐 뉴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저는 이 비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왜? 거의 90% 이상은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나가요. 이건 너무 낭비적이야. 이걸 막으려고 사람들이 뭘 만드는 거죠? 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폭우는 여러분 처음 모습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죠? 그때는 창세기 2장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죠? 뭐가요? 안개만 올라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완벽한 환경이에요. 근데 비 골고루 낭비 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 분명히 낭비 없었을 거예요. 폭우는 여러분 너무 낭비가 심해. 지표로 다 스며들고 다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 근데 창조 때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자, 그때 좋았죠. 근데 홍수 직후도 지금보다는 어땠다? 좋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추운 곳이나 사막이 없던 환경인데 이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수변 사막. 한 번 더 할까요? 수변 사막. 자, 이제 요 수변 사막은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직후의 환경.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사막이 이렇게 있지만 육지의 30%가 지금은 사막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사막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가운데 사하라 사막 보이죠? 예, 그리고 고비 사막도 저 위에 아시아에 있고, 그다음 북아메리카 미국에 보면은 모하비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저 그랜드 캐니언 투어 갈 때 저기를 관통을 합니다. 저희가 갈 때랑 올 때랑 굉장히 넓은 사막이죠. 그런데 하나는 알아요. 지질학자들이 이 사막들은 예전엔 사막이 아니었다라는 건 동의해요. 그 이유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수변 사막, 웻 데절트라 그러는데, 지금은 사막이지만 이전에는 충분히 비가 내려서 내리던 시기와 지역.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시기를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이해를 좋겠어. 자, 되셨어요? 네, 그래서 수변 사막.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변 사막 예의를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지도인데 보면 여기 파란색 보이죠? 지금 여기는 원래 다 사막이에요. 지금은요. 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이제 그 추적을 하면은 저렇게 많이 호수가 있었다는 거에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사막이 아니라는 거. 미서부 대분지를 보면 오늘날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지만 언젠가 물이 풍부하게 존재했으면 보여줘요. 이거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사막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어디죠? 사하라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사하라 사막에 가면 이제 코끼리, 기린, 버팔로, 영양, 코뿔소 뼈들이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도 발견돼요. 이들은 거기 못 살아요. 또 바위에 많은 도구, 도자기, 동물 그림들이 그려 있어요. 네. 더군다나 낚싯바늘과 작살 그림도 있어요. 사람이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배수망도 발견돼요. 사하라 사막에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레이트 사하라라고 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기린도 그려 있고 이런 것도 그려 있어요. 예, 코끼리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제임스 웰라드라는 사람이 쓴 그레이트 사하라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은 선사시대의 그림들로 채워진 진정한 미술관이다. 증거들은 이곳이 선사시대 때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도 지금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역에서 수천 마리의 열대 및 수생동물, 수많은 소떼, 활과 부메랑으로 무장한 사냥꾼의 그림이 있다. 또한 그들이 살았던 오두막 여성과 어린이들. 그러니까 이때는 사막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어쩌면 분명한 건 뭐냐면 수변 사막이었던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탔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한테 이쁜 사람인가요? 미운 사람인가요? 이쁜 사람이죠? 노아가 심판 이후지만 노아한테 하나님이 주려는 환경은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보다 어땠다? 훨씬 좋았던 환경. 자, 방주의 동물들을 태울 때 태우는 목적이 있었죠. 뭐였죠?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멸종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건 아니에요. 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보다 어떤 환경? 훨씬 좋았던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시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수변 사막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해 될 홍수 심판과 빙하시 때 징검다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변 사막 되셨죠? 저 요게 이제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뭐 빙하시 때 얘기 많죠. 이 영화 보셨어요? 데이 애프터 투마로우? 한국엔 투마로우로 번역했던데 저희 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 나오면 다 봐야 돼요. 질문 나오기 때문에 잘 만들었어요. 예, 재밌죠? 이거 보셨어요? 완전히 진화론. 예. 이건 아무도 안 보셨을 거예요. 10,000 BC. 예, 이거는 진화론자들은 빙하 시대가 언제 끝났다고 그러냐면 10,000년 전에 끝났다고 봐요. 예. 요거 재밌는 얘기예요. 이들이 왜 10,000년이라 그런가? 10,000년이 고고학자들한테 무슨 시대인 줄 아세요? 석기 시대가 끝나는 시기가 10,000년이에요. 일부러 맞춘 거예요. 이들은 빙하 시대가 언제 시작했다 그러냐면 250만 년 전에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250만 년 전에 고고학자들한테 뭔지 아세요? 석기 시대가 시작한 시대예요. 일부러 이걸 맞춘 거예요. 통합이론처럼. 나중에 석기 시대도 이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석기 시대 유물을 주장한 고고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일반 사람도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도구라는 게 뭐죠? 도구를 다듬었을 때 나이를 측정해야 되잖아. 그죠? 아, 이거 어떻게 측정해? 여러분 고고학자 중에 여러분 그 석기 시대 도구를 측정한 사람은 나이를 측정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 그냥 믿죠. 여러분 구석기 250만 년에서 3만 년 사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250만 년 동안 깨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100년도 긴데 2만 년 동안 갈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 웃으셨죠? 학교에서 배울 때 진지하게 외우느라고 바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벗어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겨놓으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제 빙하시 때 봐보세요. 어떤가. 제가 지금 초반에 지금 지질학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부터 풀리는 거는 아마 엄청 놀라실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영화가 뭐예요? 뜻이니까 빙하시 때 끝나자마자 사람들의 이야기.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저도 약간 저희 가족들이 가서 봤는데 거의 반은 잤습니다. 빙하가 있어요. 혹시 빙하 보신 분? 아무도 안 봤어요? 네, 이거 빙하입니다. 알래스카. 빙하 보면 틈이 이렇게 있어요. 빙하가 꺾이거든요. 빙하는 얼음 빙자인데 하가 하천할 때 하차예요. 왜냐면 빙하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움직이는데 꺾이는 지역은 여기 크레바스라고 해서 틈이 있습니다. 저기 빠지면 이제 거의 죽어요. 까딱하면. 네.
이런 것들 다 남극 빙하입니다. 자, 이것도 빙하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빙하 위에서.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저 뒤에 있는 제 아내입니다. 빙하가 이제 흘러내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자, 이건 알래스카 가지고 저희 가족이 이제 제 사진 좀 빼보시겠어요? 저 우리 딸 둘이 있는데 빙하에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빙하는 그 안에 빙하 사이에 뭐가 많냐면 굉장히 고운 점토가 있어요. 그래서 점토에 잘못 빠지면 안 빠져요. 저희 큰애도 여기서 빠져가지고 꺼냈는데 신발은 못 뺐어요. 저랑 제 집사님이 이제 저희 같이 가서 집사님하고 업고 올라갔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빙하를 보면 이런 것도죠. 오늘날 빙하의 두께는 그린랜드하고 남극 지역의 두께가 한 3,000에서 4,000m 정도 되는 거로 보여요. 어마어마하죠. 자, 만약에 이게 다 녹으면 어떻게 되냐? 지구 전체 해수면이 65m로 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수면이 왜 올라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빙하가 녹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지질학자의 동의해요. 뭐냐면 빙하 시대 때도 빙하가 이거보다 두껍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자, 이게 뭐냐면 빙하 시대 때는 빙하의 두께가 더 두꺼웠던 시대가 아니라 빙하의 면적이 넓었던 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질학자들이 빙하가 전진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녹을 때는 빙하가 낮아졌단 말 안 쓰고 후퇴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남극의 빙하입니다. 보이죠? 네, 빙하가 이제 남극에 완전히 빙하고, 요건 이제 그린랜드. 반짝반짝한데 옆에 있는데 그 그린랜드입니다. 그린랜드가 있어서 오늘날에는 현재 지표의 10%가 빙하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는 아주 흔한 곳이에요. 10%니까. 추워서 안 살아서 그러죠. 민물로서 가장 큰 부피는 지하수가 아니에요. 빙하예요. 75%가 빙하로 덮여 있어요. 낭비예요. 처음에 빙하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야. 우리 언제 가져왔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빙하가 없는데 예전에 빙하가 있었다고 하는 지형들의 모습이 있어요. 삐죽삐죽하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빙하가 없지만 언젠가는 빙하가 여기까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지형들이 있어요. 빙하가 쓸려 내려가면서 뾰족하게 남겨놓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빙하가 푹 패고 날아가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여 있죠. 둥그렇게. 요거는 이제 서클이라고 합니다. 서클. 동그랗다. 그래서 서클.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찍은 겁니다. 알래스카 갔을 때 언제 찍은 거냐? 거의 밤 12시에 찍은 거예요. 6월 22일. 뭘까요? 백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극지방에 가깝기 때문에 해가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떴다가 살짝 져요. 다시 또 해가 그러니까 한 2시간 반만 밤이고 나머지 낮이에요. 거의 하루 종일 여름에는. 그러니까 2시간 반도 깜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래스카 가서 호머라는 곳 찍은 건데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빙하 지형이라고 있는데 이런 빙하 지형은 그 위에 빙하가 수백 미터 이상의 두께가 아니면 못 만드는 지형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건 여기 움푹 파인 거 보이죠? 아까 권곡이라고 얘기했죠. 움푹 파이고 날아간 거 동그랗다 그랬잖아요. 서클 권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호른이라고 여러 방향으로 밀려 깨져 나가가지고 뾰족하게 남겨놓은 거. 그 다음에 두 방향으로 이제 쓸려 내려갈 때 모서리가 뾰족한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혼으로 가장 유명한 건 어디냐면 메터호른입니다. 어디 알프스 빙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그 지령산능 아까 얘기한 모서리 남겨놓은 거 에레떼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저쪽에 보면은 다 저기 지령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보면은 계곡이란 건 원래 V자예요. V자. 근데 U자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빙하들이 다 한 곳으로 모여서 밑으로 내려가면 중력에 의해서 바닥이 깎이는 게 아니라 옆이 깎이게 돼 있어요. U자 모양이 돼 있어요. 이걸 U자 계곡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U자 계곡이 잘려 조그만 계곡들을 잘라요. 그러면 조그만 계곡들이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모양으로. 이걸 우리가 걸려 있다 그래서 행잉밸리, 현곡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 다 뭐냐면 현곡, U자곡이야. 아시겠죠? 빙하 지형입니다. 그 빙하 지형으로 유명한 데가 바로 어디냐면 요세미티 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U자. 그래서 저 현곡 거기에는 이제 폭포가 많아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이제 U자곡이 거기 현곡이죠. 네, 그리고 이런 U자 계곡이 있는데 이 U자 계곡이 바다를 만날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럼 바닷물이 점점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U자 계곡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피오르드라고 그러잖아요. 노르웨이 이런 데 피오르드 있잖아요. 정말 멋있는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
평안교에서 한번 같이 가시든지 저랑. 예. 그리고 이제 빙하가 옆을 막 긁고 나갈 거 아니에요? 빙하는 흔적을 못 남겨요. 얼음이니까 다 부서지겠죠? 빙하 속에 박혀있는 돌들 있죠? 그게 빨리 미끄러 나가면서 긁어놓은 흔적을 만든다고 해서 찰흔, 마찰의 흔적이라고 그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넘겨야 돼. 표석이라 그래가지고 커다란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레틱 스톤이라 그러는데, 이레틱 스톤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엉뚱이 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영국도 빙하 지형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이 여기 와 있는데 이 돌들이 밑에 바닥에 돌하고 다른 돌이야. 쭉 추적해 보니까 수십 킬로 밖에서 왔어야 돼 이게 왜 여기 왔을까? 엉뚱하게. 그래서 이때 엉뚱이 돌, 표석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나중에 지질학자들이 해보니까 그게 어때요? 빙하하고 어떻게 같이 밀려왔던 거야. 근데 빙하는 어떻게 됐어요? 녹아가지고 이 돌들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석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사진이 저기 접니다. 그 위에 올라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다 표석입니다. 네, 이런 것들 표석에 저희가 찍은 것들이고요. 또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모래가 이렇게 탁 있는데 손을 이렇게 긁으면 모래가 이렇게 언덕이 생기죠. 그 끝에 또 언덕이 또 생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빙하가 이렇게 밀고 나가면 흙들이 그런 모양으로 밀리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언덕을 우리가 모레인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네, 나중에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모래내라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모래는 여러분 동네 이름입니다. 네, 근데 그 모레인인데 그 다음에 빙하가 다 녹아버릴 때가 있겠죠. 언덕만 남을 때가 있겠죠. 이 모레인이에요. 이게 바로 이 안에 저기 앞에 제가 설명하고 있죠. 언덕 고래처럼 된데 저기다 모레인입니다. 이런 것들 제가 우리 같이 찍은 것들이고, 제가 모레인 위에 올라가는 장면이고요. 제가 우리 올림픽 마운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저 가족이 찍었던 거예요. 저희는 지질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디든지 가봐야 돼요. 가보고 말한 것과 아닌 거 다르거든요. 가봤냐 그러면 아니 안 가봤어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근데 가봤다 그래서 가는 편입니다. 이런 걸 다 연결해 보니까 과거 언젠가 육지의 아까 10%라고 그랬죠. 육지의 30%는 수백 미터로 빙하가 덮여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 면적이 요거예요. 요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빙하 시대라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당시 빙하의 평균 두께는 북반구로 한 700m, 남반구로는 1200m, 그러니까 평균 한 1000m 정도, 1km 정도로 빙하가 덮여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한때 수백 미터의 두께로 유니시프의 30%가 덮였다.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빙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 빙하가 이렇게 덮였으면 지금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빙하가 높기 때문에. 저게 빙하가 두껍다는 얘기는 해수면이 그만큼 낮았겠죠? 그러면 당시 해수면을 120m를 낮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빙하로 육지에 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역사인데 과연 빙하 시대가 있었다면 성경의 빙하 시대는 언제냐 이거예요. 근데 꼭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성경에 빙하 시대라는 얘기 없잖아요. 빙하 시대라는 용어는 없죠, 당연히. 왜? 빙하 시대, 아이스 에이지라는 단어는 1800년대 중엽에 누가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문헌에 빙하 시대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나올 수 없지. 그러므로 성경에도 빙하 시대란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빙하는 자가 기존 지형 위에 쌓여 있죠. 맞습니까? 또 기존 지형을 깎았죠. 그죠? 자, 그러므로 적어도 빙하 시대는 어떤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일어났다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린 알아요. 기존 지형이 만들어진 다음에 빙하 시대는 왔다는 거를 감 잡잖아요.
자, 이걸 일본 지질학자들도 아냐? 알아요. 안다는 게 뭐냐면 가장 위에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지질학적으로 볼 때도 이 사람들이 가장 위에, 지질학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최근의 지질학적인 사건을 빙하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왜? 빙하시대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 제일 최근을 250만 년 전이라 그런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빙하시대를 찾는데 빙하시대는 단어를 찾으면 안 되겠죠? 뭘 찾아야 될까요? 얼음, 눈, 추위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 찾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 얼음, 눈, 추위가 여러분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 자,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욥기 맞습니다. 네, 볼게요. 욥이 얘기한 겁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얼음이 녹는다 그랬죠. 특별히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냐? 얼음이 녹는 거, 눈 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쌓이는 얘기보다 녹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자, 얼음, 눈 얘기 나왔죠. 욥이 얘기한 거예요. 자, 욥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눈 얘기 나왔죠. 또 녹는다 그랬죠. 욥이 얘기한 겁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또 눈 녹는 얘기했죠. 자, 이건 엘리후, 욥의 친구 엘리후가 마지막에 끼어든 엘리후가 얘기한 거예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면 눈 얘기했죠. 엘리후도. 자, 이제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눈 얘기했죠. 우박 창고로 들어본 일이 있었냐? 우박 얘기했죠. 자, 하나님 또 얘기한 거예요. 얼음은 어느 못에서 나왔으며 하늘에 내린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독같이 굳게 얼리느니 얼음이죠. 바다 수면도 얼게 하느니 얼음이죠. 이게 누구냐 그랬어요. 엘리후가 얘기한 거예요.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 입김으로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욥이 살았던 곳은 어디냐? 이제 키가 몇 개가 있는데 우수가 있습니다. 자, 우수는 나중에 에스겔인 거야. 거기 거기에 에돔으로 나와요. 에돔으로. 그다음 동방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요단강. 분명히 요단강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데 사는 거죠. 에돔. 되게 엘리바스 소발이 또 창세기 30절 나옵니다. 그러는데 에돔 그러면 사해 남쪽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해 이쪽은 여러분 눈이 아니라 얼음이 아니라 더워서 못 사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이들의 대화 가운데 눈, 얼음, 추위가 이렇게 등장할까? 혹시 욥이 살던 때가 빙하시대가 아닐까? 자, 이게 이제 우리 빙하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빙하시대가 되는데, 빙하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퍼즐 조각 맞추는 이제 시간이에요. 빙하시대 지금 하고 있죠.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노아 홍수 했죠, 우리가요. 노아 홍수 할 거예요. 수변 사막 했죠. 홍수 직후 공룡이 여러분 빙하시대에서 풀려요. 내일 모레 낮에 나옵니다. 못 나오는 사람 직장 쉬고 오세요. 수명 내일 모레 낮에 나와요. 바벨탑 여러 번 나옵니다. 신기하게 빙하시대에서 바벨탑이 풀려요. 또 바벨탑에서 빙하시대가 풀려요. 메모드 정가운데 제가 욥기를 넣었죠. 욥기는 매번 나옵니다. 거의. 그 다음에 언어가 있죠. 언어가 빙하시대도 풀리는 거 아세요? 언어가 여러분 욥기에서 풀리는 거 아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욥기 언어입니다. 석회동굴 아시죠? 종리석 뭐 이런 거 빙하시대 풀립니다. 인류의 이동 바벨탑 이후 흩어졌죠? 이거 이제 빙하시대 풀립니다. 석기시대 잠깐 얘기했죠? 여기서 풀립니다. 종분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은 고양이과에서 사자, 호랑이, 표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빙하시대 풀립니다. 개 안에서도 개과 안에서도 개, 늑대, 여우, 코요테 이런 것들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게 빙하시대 풀려요. 어떻게 한 종류 안에서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다음 인종, 흑인, 백인, 황인 알죠? 이게 빙하시대 풀립니다. 가인의 아내, 하가 질문 많이 나와요.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냐?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게 빙하 시대에서 풀립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거의 질문이 없을 거예요. 나머지도 다 여기서 약간씩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빙하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퍼즐 조각 맞추기입니다. 네. 제가 이제 빙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오늘은 일단 첫날이니까 더 해요? 아닌 것 같네. 그래서 우리 빙하 시대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앞부분을 좀 하고 그다음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은 해빙하고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빙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빙하는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걸까요? 아니면 눈이 쌓여서 된 걸까요? 바닷물이 얼어서 됐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눈이 쌓여서 됐다고 생각하는 솔직하게.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빙하는 거의 100% 눈이 쌓여서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사실 여러분 놀라는 분들도 있죠. 저도 놀랐으니까 저는 이거 대학 4학년 때 알았어요. 해양지질학이라는 거 배울 때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죠, 그죠? 여러분 해수면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만약 얼음 있잖아요. 그러면 얼음이 위에 뜨게 돼 있어요.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왜냐하면 얼음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벼워가지고 만약에 얼음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얼음이 녹으면 어떨까요? 물이 넘치지 않아요. 왜? 녹으면 다시 부피가 어떻게 되니까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 표면 수면 있죠? 수면의 높낮이가 절대 변하지 않게 돼 있어요. 전혀 안 변해요. 뭘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녹이잖아요. 녹아도 넘치지 않아요. 다시 어떻게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로 녹으면서.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이걸 그대로 질문한 거예요. 아니 이런 이치인데 왜 해수면이 왜 올라가고 내려갑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그랬어요. 재만, 너 빙하가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 같니? 아니면 눈이 쌓여서 된 거 같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아는 생각으로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 아닌가요? 100% 뭐예요? 눈이 쌓여서 된 거예요. 그걸로 증발돼 가지고 눈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해수면이 낮아지는 거예요. 눈이 녹으면 다시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빙하 시대는 춥기만 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날 전 세계가 영하 50도로 더 추워졌어. 만약에 그러면 빙하 시대 안 와요. 왜 그러냐면 대기가 차갑죠, 그죠? 그럼 바닷물의 온도도 어떻게 되죠? 차갑게 돼요. 그러면 증발이 안 일어나요. 그 눈이 안 내려요. 아세요? 그러므로 빙하 시대는 춥기만 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빙하 시대 핵심은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눈. 자, 스노우예요. 빙하 시대는 눈이 많이 내렸던 시대예요. 자, 그럼 빙하 시대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50도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우리나라 겨울 정도만 해도 이너프, 충분해. 뭐만 안 녹으면 된다? 눈만 안 녹으면 돼. 아시겠죠? 그러므로 빙하 시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때요? 대기는 당연히 차가워야 되겠지. 너무 따뜻하면 다 비를 낼 테니까 대기는 차가워야 되는데 어디서는 어때야 돼요? 증발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증발은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겠어요? 바다죠. 대기와 바닷물이 반비례해야 돼요. 이런 예는 없어요 여태까지. 언제나 대기가 차가우면 바닷물이 차갑고 대기가 따뜻하면 바닷물이 따뜻해요. 근데 대기는 차가운데 바닷물은 따뜻해야 돼. 불가능해. 그러므로 아직까지 빙하 시대 이론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빙하 시대 이론가들은 어디에만 계속 초점을 맞춰요? 추운 날씨. 근데 여전히 그럼 바로 반박받아요. 눈인데. 핵심은 뭐라고요? 빙하 시대 핵심은 눈입니다. 성경에서 얼음, 눈, 추위 집중적으로 나온 데가 어디라고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부터 빙하 시대를 푸는데 아까 우리 나눴던 퍼즐 조각 알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맞춰지나 보세요. 서로 다 연결이 돼. 되셨어요?
기대가 되세요? 약간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면 퍼즐 조각을 더 많이 맞추는 거고, 제가 말이 좀 더 빨라질 테니까. 그리고 아니면 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과거를 알려고 그럽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책,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 맞춰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